자, 요즘 젊은이들은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등 모든 측면에서 흠이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 육각형 인간을 선망합니다. 자, 고진감래, 노땡큐라고 하죠. 자수성가, 나 그런 거 안 할래. 무릇 성공이란 젊은이들 뭐라고 생각해요? 타고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야 된다라는 것들인데요. 자,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2024년 트렌드 전체 미리 보기라고 한번 주제 잡아봤습니다.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가성비를 중요시하고 사용 시간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향성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분초사회인데, 이 분초사회가 2024년 트렌드 코리아의 첫 번째 키워드,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나머지 9개의 키워드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의미에서의 분초사회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9개의 키워드를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의 목차와는 조금 다른 구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나와있던 순서와는 조금 달라요. 서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자, 디토 소비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디토가 무슨 뜻입니까? 나도라는 뜻인데요. 구매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특정 인물 그리고 컨텐츠 내지는 커머스를 추종해서 나도 하고 구매 소비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예요. 나도. 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까요?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유통 채널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다양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품질도 상향 평준화되면서 선택의 어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증가하게 됐죠. 너무 많으니까요. 아,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지? 아, 더 싸게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등등등등요.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운 분초 사회에서 되도록 빨리 그리고 실패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디토 소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디토 소비입니다. 스핀오프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이죠. 어떤 특정한 중심적인 주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큰 덩어리에서 잘게 빠져나온 것들이죠. 한번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상품, 기술, 비즈니스 그리고 각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스핀오프 프로젝트인데요. 이 중에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개발과 적용의 시도로 그 경력의 스핀오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3P 바인더라는 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 미라클 모닝을 독자적으로 한번 스스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독립해서 혼자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입니다.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뭔가 한번 시도해보는 것들, 이게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에도 중요한 키워드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키워드가 돌봄 경제인데요. 여러분, 이 돌봄 경제라는 이 단어에서 경제가 붙었다는 것에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돌봄 커뮤니티, 돌봄 사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경제라는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인데요. 사회는 초개인화되고요. 각자의 시간마저 부족해지면서 인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돌봄이 아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돌봄 경제는 이제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라 경제의 아주 정말로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엄마도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한 세상이다. 어떤 사회적 약자, 어린이, 노년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날로 개인화하는 나노사회의 고독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돌봄 경제는 각자의 안녕을 챙기기 어려운 분초 사회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는 중요한 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각형 인간입니다.
젊은 트렌드에 대한 것들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대상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래프가 바로 헥사곤 그래프입니다. 모든 기준의 그 축이 끝까지 완벽하게 다 이렇게 꽉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요. 어떻게요? 정육각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육각형은 우리가 완벽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육각형 인간이요. 자, 요즘 젊은이들은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뭐 집안, 성격, 특기 등등 모든 측면에서 흠이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 육각형 인간을 선망합니다. 자, 고진감래, 노땡큐라고 하죠. 자수성가, 나 그런 거 안 할래. 무릇 성공이란 젊은이들 뭐라고 생각해요? 타고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야 된다라는 것들인데요. 완벽을 지향하는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또는 절망이고요. 하나의 놀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놀이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도파민이요. 도파민은 들어봤는데 도파민은 뭐야?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바로 도파민이잖아요. 그 도파민을 모으려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을 도파민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말이에요. 모으는 거예요. 도파민을 모으는. 네. 자, 도파민은 근데 주의가 요구되는 키워드입니다. 자칫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만을 쫓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주한 분초 사회에 짧고 쉬운 정말로 그 어떤 찰나의 그 순간의 어떤 쾌락, 그 재미를 넘어서 진정한 행복이요. 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세로토닌과의 균형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균형이 중요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로토닌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독서한다든지 뭐 산책한다든지 생각한다든지 할 때 여행 간다든지 세로토닌이 분비되잖아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키워드는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인데요. 참, 이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젊은 남편, 아빠들이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사노동과 육아를 포함한 가정경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요즘 신랑들의 전에 없던 모습을 분석해보는 것이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이 내용들도 한번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버라이어티? 뭔가 굉장한 것? 네, 굉장한 가격 전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매우 동적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가격이 정가라 그래서 정해져 있었잖아요. 뭐 얼마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격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자, 이런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변화무쌍한 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갔습니다. 리퀴드 폴리탄입니다. 뭐지? 리퀴드? 이거 액체? 물? 리퀴드 폴리탄이 뭐야? 지역은요, 이제 하나의 고정된, 이 픽스된 공간이 아니라 물 같은 흐름이 중요한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미지 보세요. 집은 서울이고 직장은 판교예요. 주말에는 주로 양양에 가 있습니다. 워케이션으로 양양에서 몇 달 지낼 예정입니다. 주소는요? 글쎄요. 그 지역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트렌드를 도시, 폴리탄이 액체처럼, 리퀴드처럼 유동적이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흐름, 리퀴드 폴리탄 용어로 파악해 본 것입니다. 리퀴드 폴리탄, 이것도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2024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호모 프롬프트가 두 번째 키워드로 나와 있는데요. 왜 이 트렌드 코리아 팀에서 김남도 교수님 이하 공동 저자 작가님들이 왜 이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이 서문에서. 왜요? 중요하니까요. 문초 사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호모 프롬프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인간 고유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창작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챗 GPT가 발표 시점부터 내내 큰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고
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이런 어떤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끝에 벼랑 끝에 몰린 듯한 이런 느낌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키워드 호모 프롬프트는 사람을 뜻하는 호모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AI와의 공존, 나아가 경쟁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해야 된다. 여러분, 프롬프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입력창, 뭔가 거기에 입력해야 되는 어떤 그 문장을 말하거든요. 네, 챗GPT는 언어 기반입니다. 뭔가 질문을 던져야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주잖아요, AI가. 근데 그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사람이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초사회 시간 정말로 빨리빨리 지나가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여유를 갖고요, 사색을 하고 해석력을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초사회와 정말 상반되는 개념이 호모 프롬프트라고 생각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색하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 비어있는 공간들 한번 잘 마련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여유 속에서 해석력을 한번 우리가 잘 준비해보는 그런 2024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모 프롬프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2024년 트렌드 전체 미리 보기를 한번 했는데요. 오늘 조금 빠르게 이야기 진행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씩 개론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10가지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시고요. 내 걸로, 여러분의 걸로 잘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